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이재명이 말하는 대장지구 화천대유 핵심 내용. 너무 명확해서 초등생도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1번 부산 1시티 사업의 문제점, 2번 대장지구 개발의 역사, 3번 1분 정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거의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내용이고, 3번 1분 정리만 제 의견이 약간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 부산 LCT 사업의 문제점.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LCT의 실제 사업이 진행된 흐름입니다. 우선 부산도시공사가 공권력으로 수용을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수용을 하고 이것을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은 분양으로 지금 알려진 것은 거의 1조의 이익을 남긴 그런 사례지요. 그래서 우측을 보면 우측 그림이 정상적인 어떤 사업의 흐름일 것입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공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힘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수용은 안 되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토지와 건물을 다 매입을 다 하고 나면 민간이 당연히 그런 어떤 노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민간이 사업권을 유지하겠지요. 그러고 나서 분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1조의 이익이 날 것인가? 요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민간 개발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다 매입했다면 아마 아직도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양으로 1조 이익은커녕 적자의 허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부산 LCT 사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권력으로 수용을 했으면 수용의 대가, 일에 대한 대가는 시에서 가져가야죠. 지자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민간에게 이익이 넘어갔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부산 LCT 사업의 문제점을 말로 적어보면 일단 이것은 제 표현인데 권리와 의무의 문제, 공권력으로 토지 보상을 해결했다 라고 하면 이에 대한 이익은 민간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민간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정상적인 과정인데 공개적으로 토지 보상을 다 해결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개발 사업권을 얼마에 살래? 이렇게 해서 가격 중심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개발업자가 5천억에 사가면 지자체는 일단 5천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이 생기는 거고 지자체는 개발업자는 일단 마이너스 5천억에서 출발을 하지만 분양으로 이익이 1조가 남으면 최종적으로 5천억의 이익이 남는 것이고 분양을 했는데 좀 실패를 해서 이익이 3천억이 났다면 결과적으로는 2천억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리스크를 안고서 분양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익이 나면 잘해서 남긴 거니까 가져가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못했으니까 손실을 또 안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2번 대장지구 개발의 역사. 요게 이제 본론인데, 첫 번째로 그 대장지구는 LH 공공개발로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세력이 들어와서 대장동에 토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금액, 보상비에 뭐 3배 이상 되겠죠. 3배 이상의 금액으로 땅을 구매를 해 놓고서 일단 계약금만 10%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돈이겠죠. 그래서 많은 투입을 해서 무리하게 대장동에 토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그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한다고 하면 LH는 빠져라 요런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그때가 그 2010년 6월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고, 이재명 시장은 그 공약이었다고 하는데 공공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 개발을 추진을 했다는 거죠. LH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공 개발은 뭐 경기도 또는 뭐 성남시 그 지자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지방 채권 요게 그 해당하는 돈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 채권의 발행이 안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플러스 공공으로 개발로 나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활황기는 아니었죠. 주택시장의 활황기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혹시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은 확정 이익을 먹은 것이고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공은 확정 이익을 먹은 것이고 민간은 시행을 해라.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요거는 민간에서 떠안는 몫이고, 그러니까 민간 그 공공은 확정 이익, 민간은 시행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대장동의 이익이 2018년에 분양할 때 엄청나게 크게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뭐 2017년 말부터 해서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요게 그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대장지구 개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그 이재명 씨한테 그 유리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황을 봤을 때 사업 주체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이재명 씨가 시장이 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씨가 그 이명박 계열은 아닌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택이 좀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공공이익을 확정시킨 것이 아주 큰 잘못은 아니라고 그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뭐 요즘 지금 시점에 와서야 비판이 많은데, 사실 그 투자를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몰랐다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알면 개발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 되겠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업이 어려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 1분 정리하겠습니다. 1번, 국가가 땅 개발 후 특정 집단에 몰아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공산주의라고 보여집니다. 2번,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권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국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금이 누수가 되고 개발 이익을 소수가 상당히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은 조금만 먹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번 여야의 토건 세력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다. 재산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일단 토건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산세가 대한민국이 너무 낮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일단 토건 세력으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재명 씨는 토건 장학생이라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막 여러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여기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중구난방이고 또 정리를 제대로 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관여되어 있다는 설이 아주 무성하죠. 그만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그냥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증거가 포함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아니면 블로그도 좋고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설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그런 내용만 아니면 저는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환영입니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선거 전에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야 제대로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도 지금 사람들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